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의 하락이 좀 큰 영향을 미쳤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5%대 급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도 법인 세율을 3.3%포인트 이상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따라 일본 니케이 지수가 7년 만에 가장 높은 7.7%, 지수로는 1994년 이후 최대인 1343포인트가 급등했다는 소식과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의 개혁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시장 부양책을 내놓은 데 따라 중국 증시 역시 2.3%가 급반등한 데 따라 오전 중 뉴욕 증시 역시 외제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 보합권을 유지하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후 들어 3.7%의 급락세로 반전되면서 주가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고 IMF와 월드뱅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리스 컬럼비아대 교수 그리고 워렌 버퍼까지 나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의 낙폭도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신제품 발표회에서 예상대로 애플이 대화면의 아이패드, 애플 TV, 아이폰 6C 등을 내놓았지만 증시에 호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지방은행과 항공사, 인터넷 업종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를 비롯해 바이오 업종과 금광, 소매, 통신, 유틸리티, 반도체 업종 등이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18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 이제 유가가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희가 마감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인도네시아가 7년 만에 오페크 회원국으로 다시 좀 컴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회원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제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7년간 오페크 회원국이었지만 지난 2000년 초 원유 순수입국이 되면서 2009년 1월부터는 회원 자격을 잃었는데요. 오페크 측은 오는 12월 4일에 열리는 차기 회의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예정이며 내부 반대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와 이 같은 오페크의 재합류로 최근 미국과 기타 지역의 원유 생산 급등과 맞서고 있는 오페크의 의사결정이 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항공사 유나이티드 컨티넨탈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스미스 CEO가 뉴욕과 뉴저지 항만관계위원회 회장에게 전용 노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전격 사임했다는 뉴스로 오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증권사 제프리스가 최근 주가 하락을 이유로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체인 바이오젠 아이텍은 1.7% 하락세를 보였고 인터넷 업체 야후는 면세 제도를 이용해 보유 중인 3억 8,400만 주 규모의 알리바바 지분을 스핀오프, 즉 분사하려던 계획을 국세청 IRS가 반대한다는 뉴스로 아침에는 개장 초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2%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알리바바는 5%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8월 일본 내 동일 정보 매출이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면서 전달 대비 2.8%가 증가했다고 밝힌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는 1.3%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으며 외식 업체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지난분기 예상을 크게 웃돈 순이익과 함께 올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8%의 급등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소형 바이오 업체 테트라페이스 파마츄리카는 개발 중인 장염 치료제의 3차 임상 실험 결과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공지하면서 주가는 80%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지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 주 대비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전 주 대비 6.2%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존 대출의 재융자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10% 크게 줄어들었고 대출용 신청은 1%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로는 41%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지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이전 주에 4.08에서 4.1%로 15년 고정 금리는 3.3에서 3.32%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내일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8월의 수출입 가격, 7월의 도매 재고,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그리고 주미에서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에 저희가 김선영 연구원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러면 지수별로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